자, 3과 본문입니다. 자,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어법적인 거기 때문에 어법적인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초록 색깔이 뭐가 되냐면 지칭이거든요. 그래서 지칭 확인하시고 중요한 어휘 있거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자, 갑시다. 첫 번째 문장. 일단 제목이 The English Word of Foreign Origin이니까 자, 여기서는 foreign은 외국의 이런 뜻이고, 자, 외국의 이런 뜻이고, origin이 뭐예요? 기원이 되는 거니까 외국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 English, 영어라고 하는 것은 has often, 종종 borrow, 뭐를 빌려왔어? 단어를 빌려왔습니다. From, 뭐로부터? Other cultures or languages, 다른 문화와 언어에서 단어를 빌려왔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단어를 빌려왔다는 건 단 한 번에 빌려온 게 아니라 조금씩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단어를 빌려왔다라는 무슨 시제를 적어야 돼? 현재 완료를 적어야 된다. 자,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적어야 하고, 현재 완료는 have나 has 플러스 pp 형태로 적어주셔야 한다. 그리고 often이라고 하는 건 뭐야? 종종의 무슨 분사? 빈도 분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위치가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입니다. 자, 현재 완료의 have는 조동사기 때문에 have 뒤, 그리고 borrowed 앞에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휘적으로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 borrow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뭐랑 반대되는 거다? lend랑 반대되는 겁니다. lend는요, 빌려주는 거고요. 얘는 뭐야? 빌려 오는 거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또 하나 other이라고 하는 other 뒤에는 항상 무슨 명사가 와야 됩니까? 복수 명사가 나와야 돼요. another 뒤에는 무슨 명사가 와야 되는데? 단수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복수 명사 썼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영어는 다른 문화나 언어에서 단어를 종종 빌려왔다. Here are, 자,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are some example, 몇몇의 예시가 있어요. with interesting story, 자, 뭐와 함께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진 몇 개 예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예시는 뭐가 되는 거고, 영어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차용해온 단어에 대한 예시가 나올 겁니다. 자, 어법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우리 here이 문장의 앞에 나오면 here는 여기에 이런 뜻이란 말이야. 여기에가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 없어요. here이라고 하는 강조하고 싶은 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왔으니까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다는 건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실제 주어는 some example이 되는 것이고, some example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 명사라서 이 자리 복수 동사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 is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interesting 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거든요. 분사 중에서도 무슨 분사야?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입니다. 자,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는요, 뭐를 따져요? 주체냐, 그 감정을 느끼는 주체인 것이냐, 원인인 것이냐를 따져요. 근데 얘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화해 주는 거라서 이 명사와의 관계를 따지셔야 되는데, 스토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흥미로운 주체요, 원인이요? 당연히 원인이기 때문에 뭐를 써야 된다? ing를 써야 된다. 그럼 이 자리에 ed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시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다? 샴푸, 샴푸라고 하는 단어래요. 자, 봅시다. The word shampoo, 샴푸라고 하는 단어는요, come from, 자,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the Hindi word, 힌두어에서부터 왔대요. 힌두어인 샴푸에서부터 왔대요. 오케이? 자, 컴마 위치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means,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to press, 누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in India, 인도에서는요, the word, 그 단어는요, was used, 사용됐습니다. for head massage, 뭐야? 머리 마사지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샴푸라고 하는 것이. 자, 일단 기본적으로 힌두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다? 당연히 인도에서 비롯됐다라는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것이 샴푸가 힌두어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comes from은 얘는 무슨 동사냐면 자동사예요. 자, 자동사라는 건 우리가 뒤에 목적어를 취하기 위해서 전치사를 취해야 하면서 뭐가 불가능한 동사예요? 수동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만약에 뭐 샴푸 is com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수동태로 쓸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컴마가 나왔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거다?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이라고 얘기할 거고, 얘는요 뭐예요? 보통 접속사 플러스 접속사라고 하면 and, 뭐 but 혹은 because 같은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대명사 뭐 it이라든지 뭐 they라든지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위치는 뭐랑 뭐예요? and랑 it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the word 샴푸가 되는 거니까 단수라서 it을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것은 얘는 그럼 결과적으로 뭐로 바꿀 수 있다? and it으로 바꿀 수 있고, it이 가리키고 있는 게 the word shampoo이기 때문에 뒤에 무슨 명사 왔어요? 단수 동사 왔잖아요.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뭐는 안 된다? 그냥 me는 오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which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the word shampoo이기 때문이야. 그죠? 자, 어법적인 거 중요하고, 원래 힌두어에서 샴푸라고 하는 단어는 누르다란 뜻이고, 원래 그 단어는 뭐야? 머리 마사지에서 사용되었대요. 자, 그 단어가 사용되었다.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 자, 수동태 적었다.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여야 합니다. 자, 그랬는데 greatest trader in India, 어디에 있는? 인도에 있었던 영국의 trader, 무역 상들은요, experience, 뭐를 경험했냐면 a bath with the head massage, 머리 마사지를 곁들인 목욕을 경험했고요. and 그리고 introduce, 도입했습니다. 그것을요 into the British in the 18th century, 18세기에 영국에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it은 뭐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bath with the head massage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it이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뭐 하나 아셔야 돼요? 병렬 구조. and라는 건 뭐랑 뭐가 이어져 있는 건데, 여기 있는 동사원, 과거 동사랑 그리고 과거 동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18세기라고 하는 과거의 부사구가 나오면 반드시 뭐만 써야 된다? 과거 동사만 써야 된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조입하면서부터 뭐가 이루어진 거다? meaning of word shampoo. 자, 샴푸라는 단어의 의미가 change, 바뀌어왔어요. 그죠? 바뀌었어요. 자, 중요해요. a few times,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after, 뭐한 이후에 그것이 첫 번째로 entered, 뭐야? 영국에 들어오게 된 이후로요. around, 대략 1762년에 그 단어가 영어에 처음으로 들어온 이후에 그 의미가 쭉 유지된 거예요? 아니면 계속 바뀐 거예요? 계속해서 바뀌었다라는 측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계속해서 어휘가, 그 의미가 계속 바뀌어 왔어요. 자,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 앞에 arous는 about과 같은 뜻이에요. 얘가 뭐야? 대략이란 뜻이거든요. 자, 대략 1769년이잖아요. 자, 그럼 얘는 뭐야? 과거의 부사구이기 때문에 무슨 시제 써야 돼? 과거 동사 써야 돼. 오케이? 자, 과거 동사 써야 된다라는 건 바뀌어 왔다라고 해서 현재 완료로 쓰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has
change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과거 1762년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시제만 써야 돼요? 과거 시제만 써야 된다. 요거 하나랑 a few라고 하는 건 약간 있는이잖아요. 약간 의기 때문에 자 뒤에 그냥 few로 바꿀 수 없고요. 자 a few 뒤에는 항상 무슨 명사가 와야 돼요? 가산이니까 복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times를 쓰셔야지 그냥 time은 올 수 없다. 오케이? 그리고 이 time은요 여러 번이라고 쓰인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뭐뭐 번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it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the word shampoo가 되는 거죠. the word shampoo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 영어에 들어오다. 자 그러면 ente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뜻이 어디에 들어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도입되다란 수동이 아니고요. 능동으로 쓰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능동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얘는 그러면 첫 번째로 was entered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19세기에 이르러야 자, 샴푸는요. 뭐였어요? got its present meaning. 현재의 의미인 washing the hair. 머리를 감는다. 우리가 샴푸질 한다라고 하면 머리를 감는다라는 이 현재의 의미를 19세기에 들어서야 갖게 된 겁니다. 오케이? 자, shortly after that,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that은 뭐가 돼요? 샴푸가 현재의 의미를 갖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직후에 자, 그 단어는요 began to be able to use 자, 뭐를 시작했어요?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for 뭐를 위해? special soap for the hair 자, 머리를 위한 특별한 비누를 가리키는데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began 이런 시작하다라는 동사는요. 뒤에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목적어로 취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이게 만약에 being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틀릴 것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죠? 자, 어법적인 거 전체적으로 중요하고 얘 한국어를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샴푸의 의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언제쯤 들어와서 현재의 의미를 갖게 됐는지 그 후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됐는지 원래는 어떤 의미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내용은 일단 1차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법적인 것 전체적으로 다 외우세요. 이걸 넘어서는 어법 문제는 출제될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